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흔한인 정청래입니다. 주진우 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또 광고 안 읽고 왜 여기 오는 거야? 안 읽어봤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게 지금 실패담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공담으로 가려면 뭔가 하나 고리가 풀려져야 돼요. 그게 고발입니다. 농협에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리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은행이 돈이 털리면, 투자했다가 돈이 날아가면 고소고발을 하거나 사기를 당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그걸 안 하는 데서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발이 그렇게 중요하다.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주진우가 저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우리가 고발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 8, 9월 달에 노동다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 찾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대중화됐습니다. 지금은 87년 6월 항쟁에 비하면 바로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하는 시기입니다. 자, 노종면 기자가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복직이 됐을까요? 안 됐죠. 권리를 찾았어요. KBS, MBC 공정방송 투쟁하고 있죠. 아니,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스케이트 관리장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김범도 아나운서, 신동진 아나운서, 손정은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9년 동안 짓눌려왔고 피해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저러니까 우리가 고발해봤자 무슨 수가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했던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 대투쟁을 할 시기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고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국면에서.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고발 투쟁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빼주세요. 고소고발을 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를 향한 고소고발은 이제 멈춰주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거는 죄다 고발 대투쟁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적폐투쟁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주시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고발하면 제가 파파이스에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심었던 옥수수가 드디어 다 죽었어요. 드디어 다 죽었어요. 잎이 다 마르고. 왜냐하면 자연사한 거예요, 옥수수가. 한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마지막 옥수수를 저렇게 수확하고 세월의 감을, 세월의 무상함을 홀로 고독을 씹으면서 이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딴 마지막 옥수수라도 다 먹자. 아니 근데 이게 시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세월이 가고 있다. 세월이 가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빨리 고발해야 된다. 빨리 고발해야 된다. 지금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인 댓글 협력자들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30명에 대해서. 그리고 제목은 다 국정원 댓글 수사 MB 향하나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게 SNS 장악 문건 5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 기자들도 이 마지막 장까지는 자세히 훑어보지 않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 2011년 4월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 현황 파악, 가로 열고 문화부 등 동료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 65명 중에 39명에 달하는 등 관심 집중.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4월 달에 장차관에게 SNS를 활용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을 겪으면서 댓글이 욕천이잖아요. 그때 자기한테. 그 댓글을 덮어야 된다는 생각을 집권 초부터 했어요. 댓글 부대는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정책 라일 등 일방적 홍보 위주 활동으로 독자 확대 및 여론 주도력이 저조하다. 이런 것까지 깨알같이 지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팔로우 수도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이 잘하고 있고 어느 장관이 못하고 있는지까지 다 본 겁니다. 이미 2011년 4월 달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SNS 장악 문건의 배후는 MB 청와대 회의였다.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 회의였고 2011년 10월 4일 날 국정홍보 활용, SNS 국정정보 활용 했고 SNS 장악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원세훈 원장이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했다. 자, 2011년 이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에 주목해 주십시오. 2011년 11월. 자, 이때가 확대 강화를 지시했죠. 심리 전단이 심리 정보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국정원의 조직 개편은 대통령 승인 사항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장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듯이 2011년 4월에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있었고 심리정보국의 확대 개편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2011년 11월 이게 중요한 거냐면 왜 중요한 거냐면 송채경 기자 아까 제가 미리 정답을 가르쳐드린 거 지금 얘기하세요. 저희 한겨레에서 한겨레 특종이 나왔죠. 특종을 했습니다. 뭐냐? 국정원 협력자 이모 씨가 2011년 11월부터 2년에 걸쳐서 9,234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시티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게 한겨레에서 특종을 합니다. 정환봉 기자가. 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던지 몰랐죠. 그 단건으로 그때 알았으니까요. 밝힌 거죠. 단건으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근데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 3명당 1명씩 민간 알바를 뒀다. 요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70명을 3으로 나누고 다시 9,234만 원으로 제가 곱해봤더니 21억이었어요. 그거까지만 우리가 추론을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민간인 협력팀이 30개 팀. 알파팀의 팀장은 김성욱 씨, 한국 무슨 연합 대표. 그래서 그 30명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을 한겨레에서 2013년에 특종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꽤 맞춰 보니까 그 출발점은 2011년 4월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의 말씀 이것까지 연결이 됐고 그때부터 국정원 댓글, SNS 댓글 사건이 잉태됐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을 추적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대단하구나. 제가 이 시대에 또 예언가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어떤 형태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불거진 약간의 분란이었습니다. 근데 분란은 제 예상대로 잘 봉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분란이 뭐였냐면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관련 문제였는데요. 그 부분은 정당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따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려서 하기로 했고 정당 발전위원회에서는 권리당원 입당 배가 운동을 주로 하는 걸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네. 네. 예. 특히 이제 보수지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잘 나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나가니까, 정당 내 갈등이 생겼으면 좋겠고, 실제 갈등의 단초가 발견되니까 막 크게 보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든 잘 해결됐다. 그 잘 해결이 된 숨은 공로자는 다음 정권이 창출된 이후에 제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대회 마지막에 말씀하신 클로징 멘트 중에 정당은 권리당원들이 직접 투표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권리당원을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때부터 생각인데 권리당원으로 입당하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권리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올 12월 말까지 당비를 매달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만 지방선거 공천할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이미 7월 달이 끝났어요. 7월 달부터 내야 12월까지 6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당에 권리당으로 들어와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하는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이 들어왔고 9월 달이 들어왔어. 근데 권리 행사가 안 돼. 6개월을 못 내잖아요. 12월까지.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내는 사람은 인정하기로. 그걸 오늘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뭔가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 그거 지금 추미애 대표 당신이 당의 권력을 장악하고 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자기 사람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각투각 했어요. 아니 그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안 할게. 안 하고 권리당원 늘리는 것만 할게. 그래? 그럼 되겠어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 해결을 누가 했느냐? 정청래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과찬의 말씀이라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해결했다. 누가? 정청래 의원이. 하여튼 9월 30일까지 1,000원씩 내는 권리당원 입당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자, 살충제 달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두 분과 다 통화했습니다. 도대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오늘 유영진 식약처장은 사퇴해라.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경질 1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부산 지역에서 사실은 다른 당에서도 영입 제한도 많고 그랬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우리 당과 함께 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거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8월 10일 날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기자들이 물어요. 우리나라에는 8월 10일 날은 살충제 달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4일 날 불거졌습니다. 8월 10일 날 기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기자들이 우리나라는 유럽 살충제 달걀하고 터져서 난리인데 우리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때 이분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냐면 유럽에서 발견된 것은 피프놀일이라는 개와 고양이 진드기 제거용 살충제 약성이 그 독성이 있는 그 약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금지됐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도 계란을 수입하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는 산은 우리는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페인산을 수입한다. 그래서 유럽 살충제 파동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 문제 없죠. 팩트가 똑같고. 근데 8월 14일 날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 이후에 기사를 씁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유영진 식약처장이 유럽 달걀 파동이 터졌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했다. 근데 시간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살충제 달걀 문제가 된 이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팩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8월 14일 날 터졌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전 식약처 간부들을 소집했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그때 지시를 합니다.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 때도 안 왔답니다. 못 왔답니다. 그런데 15일 날이 지나고 16일 날 보건복지위에서 국회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갔잖아요.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유영진 처장에게 당신 왜 그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냐? 하고 닥달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그분이 1년 전 식약처장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1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정권교체 이전인 4월에 소비자연맹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장본인이 그 질의를 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김총수 맞죠? 맞아요. 근데 그 류영진
그 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전에 문제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좀 알고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말은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영진 처장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팩트를 왜곡해서 공격하고 또 실제로 숨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측근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레이더망이 들어오면 원래 때려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타격이 되라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실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도 있고, 그걸 한 번에 다 뒤집어 쓴 측면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죠. 근데 여하간 최근에 이 양반한테 쏟아지는 이제 질타 중에 그런 측면에 쏟아지는 것은 걸러내고 봐야 된다. 그런 거죠. 네. 시각처장으로서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 일을 할지라도 현재 최고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절하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일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팩트를 왜곡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시기 내내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식약처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 분석해서 사실상 기준치 이하에 이렇게 검출된 것은 126개를 먹어도 건강에는 유해하지 않다.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근데 126개를 먹어도 관계없다고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오늘 사퇴하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찝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무적 판단의 실수라고 봐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업계도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계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혹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독성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으나 지금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면이거든요. 한 일주일 후에 했어야 돼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 판단에 실패다고 봐요.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공격이다. 제가 근데 또 대한의사협회나 약간 다른 전문가 협회에서도 그 식약처의 그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이제 조사가 안 됐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협회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정도 됐을 때 식약처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 수습을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임명하지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무보직 대변인으로서 이런 억울한 부처 장관 일은 앞으로 계속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의원님 이제 너무 길어지고 들어가 주세요 이제. 그리고 밑에 있는 김영롱 농림식품부 장관 통화했더니 앞으로 대책이 뭐요? 계란이 생산지에서 유통 경로를 다 앞으로 기록해서 체크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라인을 딱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그것도 좋은데 유통 과정을 이제 뭐랄까 잘라내야죠 좀. 저는 이거 겪으면서 이렇게 소위 이제 동물 복지 차원에서 그걸 고려해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먹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 소도 돼지도 건강하게 해피하게 자란 놈들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 마찬가지. 저도 들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윤리적 소비로 방향을 바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의 생산 단가하고 실제 내가 받아보는 단가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중간 유통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그런 소위, 비싼, 재래적인 방식으로 키운 달걀의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키운 달걀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게 더 비싸요. 왜?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김총수가 지금 얘기하는 윤리적 소비 이것이 되려면 실제로 생산 농가들 있잖아요.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딱지가 붙으면 진짜 농약을 안 친 거. 그거 좀 상품이 좀 크기가 좀 작아도 아주 싱싱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균질이라는 거. 그런 건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비싸게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가 수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윤리적 소비의 출발이다. 이게 현장을 1년 동안 농사진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예요, 아니, 이게. 물론 이게 소비자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시스템 전체가 그리고 그 소비자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그런 시스템을 딱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일단 중간에 유통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이거죠. 뭐 김총수의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조기에 반영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당과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거는 페이스북에 그냥 쓰는 거예요? 보안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권리찾기 운동 고발 대투쟁 하려면 이제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은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김총수가. 김총수한테 자문을 잘 구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들어가주세요, 이제.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것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웹 내 사이트는 여기에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가능해 바로 여기에 어렵지 않지 웹 디자인 웹 내가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쇼핑의 글로벌 버전까지 아이맵에서 아이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김범도 아나운서, 신동진 아나운서, 손정은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9년 동안 짓눌려왔고 피해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저러니까 우리가 고발해왔자 무슨 수가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했던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 대투쟁을 할 시기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고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국면에서.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고발 투쟁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빼주세요. 고소고발을 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를 향한 고소고발은 이제 멈춰주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거는 죄다 고발 대투쟁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적폐투쟁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주시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고발하면 제가 파파이스에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심었던 옥수수가 드디어 다 죽었어요. 드디어 다 죽었어요. 잎이 다 마르고. 왜냐하면 자연사한 거예요, 옥수수가. 한 무역에 보면 정책 라일 등 일방적 홍보 위주 활동으로 독자 확대 및 여론 주도력이 저조하다. 이런 것까지 깨알같이 지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팔로우 수도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이 잘하고 있고 어느 장관이 못하고 있는지까지 다 본 겁니다. 이미 2011년 4월 달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SNS 장악 문건의 배후는 MB 청와대 회의였다.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 회의였고 2011년 10월 4일 날 국정홍보 활용, SNS 국정정보 활용 했고 SNS 장악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원세훈 원장이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했다. 자, 2011년 이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에 주목해 주십시오. 2011년 11월. 자, 이때가 확대 강화를 지시했죠.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국정원의 조직 개편은 대통령 승인 사항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장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2011년 4월에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있었고
심리정보국의 확대 개편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2011년 11월, 이게 중요한 거냐면, 왜 중요한 거냐면, 송채경화 기자, 아까 제가 미리 정답을 가르쳐 드린 거 지금 얘기하세요. 저희 한겨레에서 한겨레 특종이 나왔죠. 특종을 했습니다. 뭐냐? 국정원 협력자 이모 씨가 2011년 11월부터 2년에 걸쳐서 9,234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시티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게 한겨레에서 특종을 합니다. 정환봉 기자가. 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던지 몰랐죠. 단건으로 그때 알았으니까요. 밝힌 거죠. 단건으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근데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 3명당 1명씩 민간 알바를 뒀다. 요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70명을 3으로 나누고 다시 9,234만 원으로 제가 곱해봤더니 21억이었어요. 그거까지만 우리가 추론을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민간인 협력팀이 30개 팀. 알파팀의 팀장은 김성욱 씨, 한국 무슨 연합 대표. 그래서 그 30명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을 한겨레에서 2013년에 특종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꽤 맞춰 보니까 그 출발점은 2011년 4월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의 말씀, 이것까지 연결이 됐고, 그때부터 국정원 댓글, SNS 댓글 사건이 잉태됐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을 추적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대단하구나. 제가 이 시대에 또 예언가로. 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흔한인 정청래입니다. 주진우 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또 광고. 안 읽고 왜 여기 오는 거야? 안 읽어봤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게 지금 실패담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공담으로 가려면 뭔가 하나 고리가 풀려져야 돼요. 그게 고발입니다. 농협에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리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은행이 돈이 털리면, 투자했다가 돈이 날아가면 고소고발을 하거나 사기를 당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그걸 안 하는 데서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발이 그렇게 중요하다.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주진우가 저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우리가 고발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 8, 9월 달에 노동다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 찾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대중화됐습니다. 지금은 87년 6월 항쟁에 비하면 바로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하는 시기입니다. 자, 노종면 기자가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복직이 됐을까요? 안 됐죠. 권리를 찾았어요. KBS, MBC 공정방송 투쟁하고 있죠. 아니,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스케이트 관리장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에서 마지막 옥수수를 저렇게 수확하고 세월의 감을, 세월의 무상함을 홀로 고독을 씹으면서 이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딴 마지막 옥수수라도 다 먹자. 아니, 근데 이게 시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세월이 가고 있다. 세월이 가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빨리 고발해야 된다. 빨리 고발해야 된다. 지금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인 댓글 협력자들 30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30명에 대해서. 그리고 제목은 다 국정원 댓글 수사 MB 향하나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게 SNS 장악 문건 5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 기자들도 이 마지막 장까지는 자세히 훑어보지 않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 2011년 4월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 현황 파악, 가로 열고 문화부 등 동료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 65명 중에 39명에 달하는 등
관심 집중.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4월 달에 장 차관에게 SNS를 활용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을 겪으면서 댓글이 욕천이잖아요. 그때 자기한테. 그 댓글을 덮어야 된다는 생각을 집권 초부터 했어요. 그 댓글 부대는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